독일은 유구한 역사만큼 정말 볼거리가 넘쳐나는 나라예요. 특히 소도시들도 볼거리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 독일의 모든 도시를 다 돌아보고 싶을 정도로 어느 도시든 각자의 특색이 있어요. 그리고 독일은 한국과 달리 수도와 지방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더 매력적인 나라예요. 독일을 여행하시려면 5월에서 9월이 가장 좋은데요. 특히 가을은 습지대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어서 정말 아름다워요. 단, 겨울에는 일조량이 낮고 습도가 높아서 정말 춥다고 하니 겨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두꺼운 옷들을 잔뜩 가지고 가시길 추천해요. 그리고 독일은 날씨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어떤 날씨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좋아요. 독일은 변덕스러운 날씨와 긴 겨울 때문에 목축업과 음식 저장 기술이 발달했는데요. 그렇게 독일의 소울푸드 소시지가 발달했다고도 하죠. 자, 이제 독일의 도시들을 하나씩 돌아볼 거예요. 먼저 독일의 수도 베를린부터 출발합니다. 예전에 독일이 서독, 동독으로 나뉠 때 베를린도 서동으로 나뉘었던 만큼 이 도시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를린에는 분단의 아픔이 남아있는 장소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베를린 장벽은요, 통일을 기원하던 시민들에 의해 대부분 무너졌고 현재는 일부가 기념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장벽은 세계에서 가장 길고 오래된 야외 갤러리인 이스트사이드 갤러리가 되었어요. 슈프레 강을 따라 거닐며 베를린 장벽 붕괴를 기념하는 예술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 희생된 이들에 대한 감사함과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 평화를 염원하는 그림들을 볼 수 있어요. 가장 유명한 작품은 형제의 키스로 불리는 벽화인데요. 동독과 소련의 대표들이 입을 맞추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패러디한 벽화로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를 방문한 사람들의 유명한 포토스팟이에요. 그리고 동서 베를린 사이에 관문 역할을 하던 문인 브란덴부르크 문도 베를린의 랜드마크인데요. 독일 분단 시절에는 허가받은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었던 문이었지만 현재는 누구나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는 통일과 화합을 의미하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어요. 베를린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해온 이 문에서 독일의 역사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를린은 예술 분야에서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한데요. 전 세계에서 점점 더 많은 예술가들이 베를린으로 모여들고 있어서 오늘날 베를린은 유럽에서 가장 흥미로운 도시 중 하나라고 해요. 특히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베를리너 필하모니카가 상주해 있는 베를린 필하모니 홀은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꼭 들르는 명소죠. 그 외에도 오페라와 발레 공연이 열리는 대형 오페라 하우스가 3개나 있어서 정말 1년 365일 내내 화려한 공연을 볼 수 있어요. 베를린에는 유난히 큰 공연장이 많은데요. 통일 이후 동서 베를린에 있는 공연장을 하나로 합치지 않고 그대로 보존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세종문화회관이 서울 동서쪽에 각각 하나씩 있는 셈이니까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볼거리가 2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매년 2월에 열리는 베를린 국제영화제도 있어요. 세계적인 공연 예술을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를 보유한 베를린. 역시 예술을 선도하는 도시라고 할 만하죠? 두 번째로 가볼 곳은 한국인들의 최애 독일 여행지 프랑크푸르트예요. 유럽의 관문이라고도 불리는 프랑크푸르트는 그 별명답게 독일의 최대 공항이 있는 곳이에요. 독일 행정수도는 베를린이지만 경제수도는 프랑크푸르트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럽연합에서도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화려한 금융도시의 모습도 있지만 중세 유럽의 모습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현대 건축과 과거 건축의 조화를 볼 수 있어요. 프랑크푸르트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파우스트를 쓴 대문호, 괴테가 살았던 지역이기도 한데요. 괴테가 태어나고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16년 동안 살았던 생가가 바로 이곳에 있어요. 총 4층으로 된 건물은 괴테의 흔적이 잘 보존되어 있고요. 맨 위층에는 괴테의 작품들이 탄생한 작업실도 남아있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소개할 도시는 맥주와 축구 마니아들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뮌헨입니다. 매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가 유명하고요. 2006년 독일 월드컵 결승전이 펼쳐졌던 알리안츠 아레나는 뮌헨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에요. 현재 FC 바이에른 뮌헨의 홈 구장으로 쓰이는 이곳에는 바이에른 뮌헨 박물관, 기념품 샵도 있으니까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꼭 들러야 할 곳이겠죠? 경기가 없는 날에도 경기장 가이드를 할 수 있긴 하지만 경기가 있는 날로 투어 날짜를 잡아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오시는 것도 큰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뮌헨은 다양한 양식의 예술과 문화가 존재하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먼저 웅장하면서도 우아한 멋을 자랑하는 닌펜부르크 궁전을 추천할게요. 요정의 성이라는 뜻을 가진 이곳은 비텔스바흐 왕가의 여름 별궁으로 사용되던 궁전인데요. 궁전의 호화로운 내부도 둘러봐야 하지만 프랑스의 자랑인 베르사유 궁을 모델로 만든 정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위넨의 중심지인 마리엔 광장은 또 다른 볼거리가 있는 곳인데요. 고딕 양식의 높은 첨탑을 가진 시청사 건물은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독일하면 떠오르는 건 역시 자동차인데요. 맥주와 축구 외에도 위넨은 BMW의 본사가 위치한 BMW의 도시로 대표돼요. BMW 박물관은 과거의 클래식 모델부터 BMW의 역사를 한눈에 담아볼 수 있는 곳이어서 현지인과 여행객들에게 사랑받는 명소 중 하나예요. 이번에는 독일의 아름다운 소도시 피센으로 출발합니다. 디즈니 영화 볼 때 맨 처음 나오는 성 있잖아요. 피센에는 그 성의 모티브인 노이슈반슈타인 성이 있어요.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바이에른 왕국의 왕이었던 루드비히 2세가 직접 설계해서 17년 동안 지은 성이에요. 마차나 버스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직접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걸어서 20분에서 30분이면 도착한다고 하니 숲을 구경하면서 천천히 걸어 올라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오시면 꼭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바로 마리엔 다리인데요. 여기서 보는 노이슈반슈타인 성의 전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에서 성의 전경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 디즈니 영화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독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소도시 하이델베르크로 가볼게요. 이곳은 헤겔, 막스 베버, 괴테, 마크 트웨인 등 수많은 철학자와 예술가들이 사랑에 빠졌던 도시예요. 특히 마크 트웨인은 세상 모든 다이아몬드를 뿌려놓은 듯 아름다운 곳이라고 극찬했다고 해요. 수세기 동안 문학과 예술의 중심지였고 지금은 오랜 역사를 지닌 대학교를 바탕으로 한 대학 도시로 성장하고 있어요. 이곳에는 16세기 종교개혁의 보루였던 곳이자 대학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의 개념이 최초로 만들어진 곳인 하이델베르크 대학교가 있고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인 하이델베르크 도서관도 있어요. 그래서 늘 대학생들의 활기가 넘치는 도시이죠. 하이델베르크에서 사진을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꼭 가셔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카를 테오도르 다리예요. 괴테는 네카어강 다리에서 보는 경치는 세계 어느 곳도 따르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카를 테오도르 다리 위에서 마을을 바라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잔잔하게 흐르는 네카어강과 붉은 지붕이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평화롭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성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성은 특히 야경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죠? 오늘은 독일의 구석구석을 다녀봤어요. 도시마다 소개해드릴 곳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한 도시들이 많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다음에는 어떤 나라로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 안녕!